좋아요, 구독! 네, 다행히 오늘은 좀 기술적 반등이라도 일어나 주면서 지수가 일단은 빨간불은 켜고 있습니다. 코스닥은 그나마 좀 제약 바이오단에서 어제 많이 밀렸던 걸 좀 만회를 하면서 그래도 강세를 좀 지켜주면서 1%대 상승불은 켜고 있습니다. 먼저 전반적인 분위기는 팀장님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? 네, 오늘도 여전히 조금 주도업종 부재가 있는 게 아닌가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. 일단 수급적인 부분에서 보면은 여전히 이제 외국인들의 어떤 수급은 지속적으로 좀 부재한 상황입니다. 그래서 지금 장 시작하고 한 10분 정도 지났는데 코스피 같은 경우에 외국인이 또 1,400억대 순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. 코스닥도 이제 28억. 매도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 이제 조금 반등이 나오는 이제 수급 주체가 이제 기관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여전히 뭐 개인들은 적극적인 좀 매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. 그래서 결국에 이제 시장의 추세적인 반등이나 상승이 나오기 위해서는 항상 말씀드리는 이 외국인들의 수급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점을 본다면 사실상 이제 이건 좀 기술적 반등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추세적 반등은 결국에 외국인들의 수급이 이어져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. 결국에 이제 환율에 대한 부분들이 아직까지는 좀 발목을 잡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기 때문에 여전히 조금 오늘 반등한다라고 해서 이제는 좀 추세적 반등이다라고 보기에는 상당히 좀 무리가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. 물론 이제 개별적으로 조금 저평가된 종목군들은 지금 담기에 상당히 좀 좋은 자리는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뭔가 적극적으로 매수하시기에는 상당히 좀 무리가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결국에는 이제 상법 개정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. 지금 코스피, 코스닥 같은 경우에 이제 어제 이머징 마켓 기업 그 국가들과 조금 비교를 해봐도 상대적으로 낙폭이 상당히 좀 컸던 부분들이거든요. 그래서 최근에 어떤 수익률에 대한 부분들을 보면은 성적이 가장 꼴찌입니다. 그래서 이 근본적인 원인은 저는 이제 상법 개정이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. 사실 이제 미국과 좀 비교를 해보면 완전히 이제 기업 지배 구조가 다른 체제입니다.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결국에 이게 해결이 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밸류업도 별로 효과가 없을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. 계속해서 좀 이 상태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결국에 이제 코스피, 코스닥의 추세적인 어떤 상승이 나오기 위해서는 기업에 대한 어떤 지배 구조를 좀 개편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래서 아무래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뭐 재벌 중심의 그런 기업 구조가 이제 이루어지고 있다 보니까 이 소액 주주들의 권리가 상당히 좀 보장이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이거든요. 그래서 지금 아무리 이제 밸류업 관련해서 ETF가 나온다라고 할지언정 그 메리트가 상대적으로 좀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.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본다면 뭔가 추세적인 반등을 이어가기에는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좀 상당히 많이 있다라는 거. 결국에는 이제 당분간은 계속해서 좀 트레이딩 관점에서 코스피 시장을 좀 바라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고요. 이렇게까지 시장이 안 좋다라고 한다면 잠깐이라도 뭐 미국 증시라든지 중국 증시 쪽으로도 한번 눈을 돌려보시면 좀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상법과 관련해서는 일단 야당 쪽에서 추진을 좀 하고자 하는데 뉴스체크는 조금 더 필요해 보이는 시점이고요. 팀장님, 지수 자체만 놓고 봤을 때 블랙 먼데이 당시 때 코스피가 2,386선, 코스닥이 672선이 저점이었습니다. 근데 오늘만 봐도 뭐 거의 근접하게 지금 가고 있는 분위기라서 오늘 또 옵션 만기일까지 겹쳤습니다. 그래서 어디를 좀 기회로 보고 계실까요? 뭐 섹터 얘기하시는 걸까요? 섹터로 한번 볼까요? 섹터로 좀 보게 되면은 저는 여전히 그래도 흐름을 좀 따라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원전 관련주들이라든지 그리고 전력기기 그리고 조선업, 방산 쪽 지속적인 좀 관심을 가지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. 아무래도 이제 또 관세 부과에 대한 부분에서도 우리가 좀 자유로울 수가 없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사실 화장품 쪽도 어떻게 보면 달러 강세 수혜주지만 이게 이제 관세에 대한 부분들까지 적용이 된다라고 한다면 사실상 생각보다 그렇게 수익성이 또 크지 않을 수가 있는 이런 부분들이거든요. 여전히 화장품이 지금 밸류적으로 매력도가 있는 것은 맞지만 결국에 트럼프 자체가 지금 리스크로 좀 작용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.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트럼프가 뭘 좋게 보고 우리나라에서 어떤 기업들을 좀 좋게 보고 있는지 여기에 좀 집중을 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. 그래서 지금 직접적으로 얘기를 했던 부분이 이제 조선 쪽이죠. 그래서 MRO 관련해서 우리나라의 기술이 선박 기술이 필요하다라고 직접적으로 지금 정부에 얘기를 한 상황입니다. 이렇게 되면은 결국에 미국 시장에 이제 진출한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좀 유리할 수밖에 없는데 저는 이제 하나오션이라는 종목을 조금 집중적으로 보시면 좋겠고요. 물론 이제 국내 조선 3사들과 비교했을 때는 상대적으로 실적이 좀 부진한 편입니다. 최근에 이제 그 재해 사고가 좀 일어나게 되면서 이런 이제 노이즈들이 상당히 좀 많았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실적은 다소 부진한 상황이지만 이
종목 같은 경우에 이제 MRO 관련해서 가장 큰 수혜주가 될 수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. 현재 미국에서 또 이제 필리조선소를 또 인수를 한 상황입니다. 결국에 이 다 무너져가는 이제 회사를 인수한 이유가 결국에는 이제 현지에서 생산을 하겠다라는 거거든요. 결국에 이제 트럼프 입장에서도 당연히 현지에서 생산 능력을 확보한 기업을 상당히 좀 선호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 MRO 관련해서 시장이 계속해서 커진다라고 한다면 이걸 가장 큰 수혜를 볼 수 있는 것은 이제 하나오션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. 사실 MRO 시장이 상당히 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. 지금 이제 연평균 한 10% 이상 매년 좀 성장을 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미국만 하더라도 지금 시장 규모가 한 20조 원대 정도 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리고 이제 트럼프가 또 뭘 원하느냐? 결국에 이제 그 방위비 증액에 대한 부분들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. 결국에 이제 MRO 관련해서 지속적인 이제 투자를 하려고 하는 것들은 결국에 이제 자국을 또 강하게 만들겠다라는 거죠. 그래서 해군 관련해서도 지금 강화시키려는 어떤 목적을 좀 가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기업들을 좀 본다면 여전히 좀 조선 쪽은 좋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리고 뭐 신조선가 지수도 지금 계속해서 양호한 흐름들이고 결국에 지금 슈퍼사이클은 아직까지 좀 끝나지 않았다라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 조선하고 방산 쪽은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고요. 그리고 원전 쪽도 당연히 조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. 최근에 이제 SMR 관련해서 또 이제 투자를 하겠다. 그리고 아마존이라든지 이제 빅테크 기업들도 이 시장에 지금 다 뛰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. 결국에 이제 에너지 관련해서는 수요는 계속해서 좀 증가를 하고 있는데 공급은 부족한 상황이고요. 또 이제 아무래도 환경 오염 이런 부분에 있어서 탈탄소 정책도 좀 펼쳐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있어서 이제 SMR 관련해서 투자는 지속적으로 좀 확대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.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좀 추가적으로 실질적인 수혜를 이어질 수 있는 기업을 본다라고 한다면 두산 에너빌리티까지 좀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. 네, 원전이나 전력기기 그리고 조선 방산 말씀해 주셨습니다. 조선 쪽에서 하나오션 언급해 주셨는데 오늘 또 외국인 순매수 1위 종목으로 하나오션이 이름을 올리고 있다는 부분도 함께 좀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바로 구독을 눌러보세요. 실시간 경제 뉴스, 투자 전문가들의 다양한 시황과 정확한 분석, 또 알찬 투자 정보까지 신뢰할 수 있는 저희 서울경제TV와 함께하세요.